네, 4월 28일 수요일 오늘은 영민한 김프로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 기분 좋게 필드에 나왔는데 시장 네. 상황이 그리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면서 지수 하락폭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데 현재 증시 코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오늘 증시 코스는요. 네. 파5 홀로 진단해드리겠습니다. 하이파이브. 네, 오늘 좀 난이도가 있는 거죠. 네, 오늘 정말 좀 오랜만에 네. 제가 체크를 좀 해보니까요. 3월 초 이후에 처음으로 파5 홀로 지금 진단을 해드렸는데 상당히 까다로운 시장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날씨도 오늘 뭐 미세먼지가 잔뜩 끼어 있는 것처럼 증시도 오랜만에 지금 시장이 조금 크게 출렁거리고 있는 모습인데 하락의 이유를 찾아보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오늘 SKIT 이제 청약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약 쪽에 또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뭐 기관 외국인들이 지금 대량으로 매도를 한다라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F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무래도 최근에 또 경제 회복률이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이 좀 되다 보니까 이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고 있는 만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이제 다시 한번 또 시장을 옥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연준 의장,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FMC가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떤 발언을 내놓을까 하는 이런 관망 심리가 좀 우세하다 보니까 기관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이제 밀어왔던 차익 매도에 대거 나서기 시작했다라는 이제 분석이 또 따르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공매도 5월부터 이제 재개되는 공매도에 대한 우려가 또 선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추측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저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차익 실현이다. 그간 3월 중순 이후에 시장이 아주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뭐 뚜렷하게 21선 조정이 들어온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몇몇 가지 이제 뭐 악재성 이슈도 좀 있었고 불확실성을 앞두고 기관 외국인들이 이제 대거 차익 실현에 나서다 보니까 시장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급격하게 많이 조정을 받고 있다. 오늘 아시아 증시의 전반적인 상황이 뭐 오늘 상해 증시도 전혀 문제 없고요. 홍콩 항생 지수 마찬가지, 니케이 지수도 다 강보합권에서 지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국내 증시만 유독 지금 하락폭이 좀 깊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수급적인 요인에서 해답을 좀 찾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고점의 문 앞에서 다시 난이도 있는 코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네. 있는데요. 뭐 공매도 이슈도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고 뭐 무엇보다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번 FOMC 회의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갈까요? 실제로 뭐 크게 별다른 코멘트가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하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일시적인 거다라는 걸 많이 좀 강조를 해왔고 이번에도 이제 마찬가지 관점으로 계속 되풀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게 참 시기적으로 오묘하게 오늘 이제 미국장에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1.5%대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이게 1.6%까지 급등을 했거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좀 자극될 수 있는 요소가 좀 나타났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경기 민감주들이 정말 좀 강했었잖아요. 어제 우리나라가 이제 1분기 GDP 성장률을 발표를 했는데 1.6%. 사실 시장 예상치를 훨씬 이제 초과할 정도로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이제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한 거고요. 주 후반에 이제 미국도 경제 성장률을 발표를 할 텐데 한 6.5% 정도로 지금 예상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정도로 이제 경제 회복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또다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땐 FMC라는 어떤 단발성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이 약간 좀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다. FMC가 끝나고 나면 뭐 기존의 입장이 크게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들이 또 오늘까지도 또 장 초반에 조선주들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었잖아요. 철강, 조선, 건설, 기계장치 이런 종목들이 제법 강하게 한 일주일 정도 강세가 좀 나타났었기 때문에 FMC가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제 무게 중심이 기술주라든지 성장주들 쪽으로 좀 옮겨오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예상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FOMC 회의 이후에는 기술주와 또 성장주를 다시 한번 눈여겨보자라는 의견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참 계속되는 실적 발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호실적을 내놔도 근데 주가가 엇갈리는 네, 상황이 계속해서 맞아요. 나오고 있어서 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오늘 SK 하이닉스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네. 뭐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이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갖고 계신 주주분들이 정말 좀 속 터진다라고 네.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도 뭐 정말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SK 하이닉스도 오늘 이제 확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분기 영업이익이 1조 3천억, 시장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분명히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뭐 3%가 넘게 지금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특히나 오늘 지수가 양대 지수가 뭐 코스피 코스닥 지장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특히나 IT 업종이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지수도 같이 동반해서 이제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다만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오늘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주가가 좀 밀리는 건 아쉽지만 이미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상당 부분은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다. 그리고 선반영이 된 이제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하고 나면 이제 어찌 보면 호재가 어느 정도 소멸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수수는 1분기 실적은 이제 이미 다 지나갔고 2, 3분기 때 얼마나 빠르게 반도체 관련된 업종들이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가가 이제 핵심이라고 보면 결국은 이번 조정을 이용해서 또 소부장과 관련된 종목들 저점 매수를 하는 기회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아직까지 장비 소재 기업들 특히 중소형주들은 실적 발표를 거의 대부분 안 했거든요. 소재 종목들은 뭐 무난하게 실적이 좀 좋을 걸로 보여지지만 특히 메모리 장비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수주 절벽이 분명히 좀 있었기 때문에 일부 종목들은 어닝 쇼크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장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민감도가 좀 높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오히려 메모리 쪽과 비메모리 쪽 양쪽에서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이용해서 또 매수 타이밍으로 한번 잡아보는 것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 쪽은 조정 시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의견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간단하게 체크해봤고요. 그럼 이전 라운딩에서 우리 프로님께서 소개해주셨던 종목들 리뷰해보는 네.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현대미포조선부터 살펴볼 텐데 조선주들 뭐 연초부터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현대미포조선을 제가 2월 말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네. 주가가 지금 정말 잘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이 종목은 버디 종목으로 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 김프로님 버디입니다. 축하합니다. 뭐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버디 종목으로 평가를 해드리는 거고요. 2월 26일 날 53,400원에 이제 공략을 했던 종목인데 오늘 고점 대비하면은 무려 47%가 지금 수익이 나고 있거든요. 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조선 기자재 관련주 HSD 엔진도 오늘 약세장인데도 불구하고 장 초반에 거의 한 9% 이상 급등세가 이제 연출되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이제 44% 가까운 이제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는 철강주들이 정말 많이 주목을 좀 받았었고 오늘은 또 후속 업종으로 조선업종이 이제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오늘 시장 분위기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윗꼬리가 좀 많이 달렸으나 어쨌든 1분기 실적을 떠나서 조선업황이 살아나고 있다. 수주 사이클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때도 경기 민감주들이 이제 순환매하는 사이클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좀 주목해야 되는 업종이 바로 이제 조선업종과 철강업종, 건설업종 요 트로이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오늘 시장은 어쨌든 시장 대비해서 조선업종이 상당히 좀 강하게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 HSD 엔진 두 종목 다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보유 의견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미포조선 현대 47% 수익률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상승 여력 더 충분하다. 버디 의견 남겨주셨으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어제 언급해 주셨던 YG1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늘 지수 빠지면서 조금 같이 빠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스코어 어떨까요? 어제 제가 편입할 때 최고가였어요. 네. 그래서 아쉽게 조금 고점에서 물렸는데 이 종목은 이글 종목으로 제가 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 김프로님 이글 나이스샷 축하합니다. 제가 어제 편입을 할 때도 여러분들 장중에 눌림목이 조금 들어온다면 9,400원 정도에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제 조정이 조금 떨어지면서 5일선 이격 조정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혹시나 어제 매수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은 오늘이 아주 좋은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경기 민감주들 중에서 현대건설 기계와 같은 이런 기계 장치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KCC 글라스와 같은 건자재 관련된 종목들을 소개해드렸잖아요. 바로 이 YG1이라는 종목도 결국은 경기가 회복될 때 주목받을 수 있는 절사 공구를 만드는 기업이죠. 전방인 건설, 항공, 조선 이런 업황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로서의 이제 매력을 한번 가져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렸고요. 10,000원짜리를 이제 뚫고 올라가면 시원하게 이제 신고가 랠리가 한번 나타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고요. 11,000원 정도의 목표가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YG1 이글 종목으로 평가해 주시면서 두 타수 줄여가고 있는데요. 11,000원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김프로의 멋진 퍼팅 실력 잘 감상을 해봤고요. 같이 라운딩을 돌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가고 계신지 코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종목은 PPI를 보내주셨는데 매수가가 8,700원에 비중 10%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손실폭이 너무 크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오늘처럼 이렇게 힘든 시장일 때 또 길 잃고 계시는 우리 투자자분들 꽤 많으실 것 같은데 PPI는 뭐 어쨌든
어쨌든 시장 상황을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좋은 의견을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더블 보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더블 보기입니다. 매도 서두르세요. 네, 손실이 좀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로 매도를 하셔서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은 시가총액도 한 5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은 소형 이제 통신 장비 회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KMW라든지 뭐 오이솔루션이라든지 솔리드라든지 이런 5G 통신 장비들 특히나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강하게 반영됐었던 대장주들조차도 지금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소형주는 당연히 좀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손실이 좀 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하시고 지금 시장 트렌드에 맞는 뭐 경기 민감주를 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주도 섹터 종목들 중에서 오늘 조정이 좀 크게 떨어지고 있는 반도체 업종이라든지 2차 전지 업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차라리 매수해놓고 시장 반등을 기다리시면 수익을 훨씬 더 좀 수월하게 내실 수 있다는 관점으로 조금 뼈 아프긴 하지만 과감하게 손절 매도하고 종목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PI 시장에 소외되면서 계속해서 내리막을 걷고 있는데요. 아쉽지만 종목 교체 의견을 남겨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 관계상 시청자 문자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딩을 돌다가 고민이 생기는 종목이 있으시면 샵 2034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우리 김프로께서 이렇게 시원하게 네. 고민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라운딩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원샷 홀인원 존으로 이동을 해봤는데요. 오늘도 오후장에 공략해보면 좋을 김풀의 원샷 홀인원 종목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홀인원 종목은요. YIK라는 종목인데요. 역발상이 좀 필요한 시장이 아닐까. 오늘 IT 종목들이 제일 많이 빠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반도체 장비 종목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7,240원 현재가로 YIK라는 종목을 편입을 좀 해보고 왜 오늘 제가 이 반도체 장비 종목들 많이 빠지고 있는 반도체 장비 업종을 선택했는지를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대 지수가 정말 오랜만에 이제 기술적인 조정을 제법 깊게 받고 있죠. 코스피도 거의 1%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도 지금 1.6% 정도 이제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시장이 빠지는 이유를 제가 아까 앞서서 많이 열거를 해드렸지만 이 시장의 악재들이 사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해소가 될 수 있을 만한 이슈들이거든요. FMC는 뭐 이번 주가 끝나고 나면 또 FMC에 대한 민감도는 분명히 다 해소가 될 거고요. 공매도도 마찬가지. 사실상 뭐 코스피 200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라든지 코스닥 150에 포함되어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리고 그 종목들 중에서도 일부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에 대한 우려지 시장 전체적인 리스크라고 보진 않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세계 경제가 아주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건 어쨌든 주식 시장에는 호재성 이슈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업종별로 순환매가 상당히 좀 빠르게 전개가 되면서 경기 민감주들 쪽으로 또 수급이 쏠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반도체 장비 종목이라든지 2차 전지 종목들이 대거 오늘 차익 실현 매물에 좀 휩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와중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종목 YIK를 여러분들이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는 이제 고속 메모리 테스터 검사 장비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작년에 삼성전자가 직접 지분 투자를 하면서 삼성전자가 11.81%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로 올라와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핵심은 제가 아까 일부 반도체 장비 종목들 특히나 메모리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기업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를 하면 어닝 쇼크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대로 이 YIK는 올해 1월 이후에만 삼성전자 쪽에서 수주를 한 게 무려 2천억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분기, 2분기 때도 실적이 좋겠지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메모리 쪽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지금 하반기 때 평택 P3 공장 이제 투자가 시작될 걸로 보여지는데 P3 공장 투자가 시작이 되면 시스템 반도체 쪽, 특히 검사 장비 쪽에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국산화와 관련된 이슈에서 선점을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 바로 YIK라는 회사거든요. 삼성전자가 어드밴테스트라고 하는 일본 기업의 거의 대부분 테스트 장비를 쓰고 있다가 국산화 시작을 하면서부터 지분 투자를 하고 물량을 많이 몰아주고 있는 회사가 YIK라고 봤을 때 하반기 때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여전히 지금 강하게 남아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쉬어가고 있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4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8,500원, 손절 가격은 6,500원으로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이슈가 해소된 이후 날아갈 종목으로 YIK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메모리 검사 장비 기업인데요. 목표가를 8,500원, 손절가를 6,500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원샷 홀인원 종목 역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은요. 바이넥스라는 종목이고요. 31,000원 현재가로 바로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백신 관련된 수혜주들에 많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또 휴온스 글로벌이 스푸트니크 V가 유럽 쪽에서 또 1단계 이제 검증을 통과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휴온스 글로벌이 장중에 거의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고요. 휴온스, 휴메딕스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또 제가 CMO 관련된 수혜주 중에 후속적으로 좀 공략해 볼 만한 바이넥스라는 종목을 분석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의약품 제조 판매, 최근에 이제 바이넥스가 제조하고 있는 이 원료 의약품 조작 때문에 한 달 전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했었다가 CMO와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극적으로 부활을 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이라든지 원료 의약품의 이제 제조 같은 이런 사업들을 이제 추진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회사가 이제 송도라든지 오송에 가지고 있는 이 CMO 공장 때문에 시장에서 그만큼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이제 러시아 백신 관련주, 그리고 모더나 관련주, 뭐 화이자 관련주,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바이넥스라는 기업은 여기저기 양다리, 삼다리를 지금 걸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장 분위기가 조금 불확실한 이런 상황일 때 여러분들이 이제 바이넥스를 매수를 조금 해놓는 게 좀 좋은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첫 번째는 이 회사가 어저께 제넥신이라는 종목이 급등을 했었잖아요. 제넥신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임상 233 국산 이제 백신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제넥신인데 그 제넥신이 국산 백신의 개발에 성공을 했을 때 생산을 담당하기로 이제 업무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가 바로 바이넥스라는 기업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요즘에 이제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러시아 스푸트니크 V와 관련된 컨소시움에도 또 포함이 되어 있는 회사가 바이넥스고요. 마지막으로는 모더나의 이제 CMO가 누가 될 것인가 아직도 시장은 이제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잖아요. 그 모더나의 CMO 후보 중에 하나가 이제 녹십자라는 기업인데 그 녹십자와도 CMO와 관련된 업무 협약을 체결해 놓고 있는 기업이 바로 바이넥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이넥스는 정리를 해보면 모더나 수혜주도 될 수 있고요. 국산 백신과 관련된 수혜주도 될 수 있고 또 러시아 스푸트니크 V와 관련된 수혜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저쪽 다 수혜를 이제 입을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0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목표 가격은 36,000원, 손절 가격은 26,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릴게요. 네, 두 번째 종목 CMO 관련주인 바이넥스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김프로님과 증시 라운딩 알차게 돌아봤는데요. 증시 하락폭이 시간이 갈수록 커져 나가는 상황입니다. 증시는 흐리지만 그래도 우리 영민한 김프로와 함께 드넓은 필드 감상하시면서 조금이라도 힐링이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